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낙폭이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는 그 모습이고요. 현재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보다는 소폭 밀려 있습니다만은 종합주가지수 1800선대 초반까지 다시 되밀렸다가 지금 1813까지 회복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도 저점권에서는 218포인트에서 지금 반등 나오면서 트리플 바닥을 단기적으로 좀 찍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좀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한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좀 매도세가 오늘 좀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매도하던 개인들이 오늘 장 초반 좀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주들은 엔화의 강세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고르게 소폭 약세, 특히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주, 보험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던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코스닥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과 정유주 섹터들은 일단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좀 약세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상승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던 엔터 쪽에서 오늘 SM, YG 엔터, FNC 엔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반등 나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소포, 하이닉스와 함께 반등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대북 경유과 관련주들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 이어가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도 다시 좀 생산을 백화수 생산을 가동을 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보여지는 모습, 다음 카카오도 상승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과 엔터 섹터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은 원자재 관련 섹터들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많이 밀렸죠. 4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38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오늘 정유화학주들 일제히 밀립니다. SK이노베이션, SO1, GS 1에서 2%대, 또 롯데케미칼이 지금 한 3%가량 밀리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21만 원 정도 살짝 이탈하는 정도가 아마 지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21만 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만 약세 부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유화학주들은 유가가 반전하기 전에 상승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 섹터들 최근에 금은, 구리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뒤쪽으로 미뤄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원자재 약세로 다시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좀 바닥권 지지하는 모습 좀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화학과 정유 섹터에서는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성급하게 저점 매수 임하기보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원자재 가격대에서 좀 나타나고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질 때를 좀 포인트로 삼아 보시는 것이 정유와 화학, 물론 다른 원자재 섹터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호텔신라를 오랜만에 좀 살펴볼까요? 지금 주가가 한 2%가량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어제 참 어려운 장에서 주가가 한 1%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또한 재차 되돌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계 창고로의 매도도 좀 많은 그 상황이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면세점 섹터들의 좀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일단 호텔신라도 여름 성수기를 일단 지나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다 약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성그룹주의 호텔신라도 좀 약한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한 14만 원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매도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서서히 다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11만 원권 이하권에서는 가격 메리트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찍었던 10만 2천 원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5천 원대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반등에 있어서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과
뭐 시장의 변화를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10만 5천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 분할 매수로 나서도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예요. 그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었던 그 기업 오늘 2% 정도 반등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까요? 네, 하이닉스도 뭐 3만 원 초반이면 뭐 대체로 바닥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K에서 그래도 계속 하이닉스를 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었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이 31,300원입니다. 지금 31,700원이죠. 400원 정도 손절한다고 생각하면 접근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망이를 좀 짧게 진다 하더라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약 한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 짧게 좀 방망이를 준다라면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변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테마 어제에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 대표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기업이 현대상선이죠. 14%가량의 상승권. 나머지 뭐 이화전기나 뭐 비룡 현재는 비추로테크 오일산 7%가량 오르고 좋은 사람들도 한 5%가량의 상승권이고 남해화학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들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경협주들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반등을 하는 듯 했었는데요. 오늘 다 뭐 음봉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침 고점에 다 매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이 지금 가장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좀 많이 터무니없이 많이 눌렸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일단 현대상선도 양봉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죠. 역시 현대상선 8,000원 부근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점 구간이 60일선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했던 분이시라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아침에 좀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차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은 7,200원 정도에다가 마지노선을 좀 설정해 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눌림목이 일정 부분 갭을 계속 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저점에 다시 깨어지는 순간을 조금 눌림목이 나타나는 순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 아침에 매도 포인트는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한 7,500원 정도 강하게 다시 재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 보겠습니다. 이 코스온이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대권의 움직임 한 5% 정도로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가 오늘 모건스탠리증권 창구를 통해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볼만한 종목일까요? 화장품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화장품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국콜마하고 코스온은 계속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성향이긴 하지만 이 두 종목 정도는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뭔가 좀 자신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콜마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는데 코스온도 바닥을 찍고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찍었던 한 23,000원 정도 마지노선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약 한 28,000원 정도까지의 좀 반등 폭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